안녕하세요. 손범근입니다. 네, 일단 오늘 조금 어그로성 제목으로 조금 관심을 끌어봤는데요. 이렇게 뭔가 가까이서 오신 분들이 다 보이는 세션이라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사랑방 같고 사실 제가 다른 호실에서도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좀 거실인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특이한 주제로 발표를 갖고 왔는데 어,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왜 들으러 오셨을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다른 멋진 주제들도 있는데 그래서 한 분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여기 스트라이프 무늬 입으신 분, 네, 어떤 이유로 세션 들으러 오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답을 드리는 자리라기보다는 저도 그냥 나름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따 Q&A 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송범근이라고 하고요. 뭐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하자면 토스 안에서 이제 10대들이 쓰는 팀뱅킹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조금 특이 사항으로는 개발자를 하기 전에 이제 IT 업계를 취재하는 기자 일을 하다가 이제 개발자로 전향을 했었습니다.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토스의 자동이체 화면인데요. 제가 예전에 토스 송금팀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맡았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화면 개선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정말 생각보다 어려웠었어요. 로직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돈이 오가는 문제다 보니까 뭐 실수를 하는 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제 마감 시간에 맞춰서 1차 개발은 했는데 뭐 QA 과정에서 너무 버그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못하다니 막 끙끙거리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패닉이 왔던 사건이 iOS 개발자분 혹시 계신가요? iOS 없으시네요. 네, iOS 개발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페어로 일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먼저 끝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웹이 멈추고 있어. 근데 안드로이드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일이 몰리고 뭐 시간이 없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가서 좀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약속한 마감을 제가 못 지켰으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난 코딩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일들 못했고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없고 또 땜빵하고 나가서 지친감 시달린다. 역시 난 못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참 끙끙대다가 결국에는 제가 힘드니까 주변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대략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원래 어려운 거 맞다. 먹히는 거 있으면 막 질문해라. 주변 사람 부쩍 도와달라고 해라. 등등등등. 이런 반응들이 사실 저는 이제 단순히 위로를 받아서 고마웠다기보다는 저 좀 티라 가지고 위로를 받아서 고마운 것보다는 어느 순간 그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 거를 참고 있다가 터트리는 게 민폐구나.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하고 도움 요청을 하는 게 민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미묘하게 생각의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앱이 멈춘다라고 하면 원인 모르고 막 실수는 한 것 같은데 막 마감할 시간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패닉이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렀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가 출동해가지고 질문했다가 엄청 기본적인 문제면 어떡하지? 이러다 다음 작업 늦어지면 안 되는데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나니까 일단 심호흡을 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별거 아니다. 다른 개발자분들도 저한테 나도 예전에 그랬다라고 하신 분이 10 몇 년 차 시니어 개발자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랑 똑같은 되게 저는 단순한 문제라 생각했는데 그걸 자기도 맨날 헷갈린다라고 하셨었고 그래서 그리고 조금 이런 세뇌를 많이 했습니다. 나 개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걸린 게 배워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도 이 멘붕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또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팀워크라는 챕터로 시작을 해요.
그만큼 구글에서도 이 엔지니어링 조직을 볼 때 팀워크를 중요시 본다는 뜻이겠죠. 근데 구글이 이 팀워크와 그 팀의 학습 속도의 되게 핵심이라고 보는 하나의 단어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맞춰보실 분? 뭐 아무거나 때려 맞춰보실 분 없으신가요? 어색함을 누가 더 오래 참느냐.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뭐냐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엔지니어링 조직의 팀워크의 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책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그 굉장히 유명한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성과를 잘 내는 팀을 모아놓고 이제 팀의 어떤 특징이 가장 성과를 예측하는 요인일까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뭐 팀원들이 서로 팀워크 활동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비슷한 교육을 받았는가 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게 고성과 팀을 예측하는가라는 프로젝트를 돌렸었는데 구글이 내린 결론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조금 좀 브로드한 용어라서 조금 더 정의를 해보자면 이 구글에서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결국 바보 같은 질문이나 도움 요청을 해도 되고 의견이나 아이디어, 제안을 뭐든지 솔직하게 낼 수 있고 실수를 해도 인정을 하는 그런 팀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고용 뭐 안정성이라던가 뭐 못해도 돼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의견과 질문, 실수에 대한 어떤 포용성이 높은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서로 친한 것도 아니고 팀워크의 어떤 기준이 질문, 의견, 실수에 대한 안전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보고 나서 그 자동이체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몸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이 심정 안정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찾아보게 됐었어요. 제가 팀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들이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에서도 좀 학습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그런 제조업 공장에서도 품질이 더 높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대만의 어떤 R&D 연구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좀 더 유의미하게 높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도 좀 더 소프트웨어 품질이 높고 주인의식이 높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가 이뤄진 분야들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뭘까요? 이 분야들의 공통점? 네? T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조금 풀어줘야 된다. 정말 예상 못한 답인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긴 뭐 R&D 연구실에서 이제 교수님이 까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되게 빠르게 적응하고 학습하는 게 중요한 분야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 룰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학습을 잘해야지만 살아남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왜 그렇게 영향을 줬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심리적 안정감이 없으면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새로운 시도나 실패가 없으면 또 학습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도 사실은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토스에서 일하면서 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환경이라고 느끼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제가 여러 리서치를 보면서 공감했던 그런 키워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의 특징의 첫 번째는 실수를 이제 개인의 잘못으로 탓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혹시 개발자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혹시 나는 장애나 치명적인 버그를 내본 경험이 있다. 역시 사실 다 들어야 되죠. 네, 개발자로 일하다 보면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장애가 났을 때 사실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실수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에서는 이제 개인의 잘못을 탓하지를 않고 해결이나 재발 방지에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보시면은 지금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이거 낸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뭔가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
문제 찾는 대로 바로 공유해 주세요. 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수가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실수나 실패를 팀이 해결해야 될 문제, 배워야 될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스에 와서 처음에 아까 전에 송금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한 달에 몇 조 원이 오가는 팀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근데 제가 한 오자마자 2주 만에 한 120억짜리 장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 복구를 잘 했지만, 네, 근데도 그때 누가 장애를 냈는지 제가 모를 정도였어요. 그게 서버 개발자분이 어떤 서버 개발자분이 실수를 한 거였지만 제가 모를 정도로 그냥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고, 뭐 제가 말하면은 약간 또 이거를 위해서 말한 걸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또 저희 팀 서버 개발자분이 저 뒤에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 서버 개발자분 혹시 장애 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절대 짠 거 아닌데 되게 짠 거 같이, 예, 바로 리스폰스가, 예, 기계적인 리스폰스가 나오네. 역시 서버 개발자. 네, 감사합니다. 예,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실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실수나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수와 관련된 연구나 책을 보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팀의 성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인정해야 거기서 배우는 속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제가 또 그 어떤 그런 팀의 특징을 봤던 거는 이제 그런 팀일수록 나쁜 질문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무슨 질문을 했다고 해볼게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뭘 몰라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 그거 검색해 보면 나와요. 정규식 뭔지 모르세요? 이런 멘트를 한 번이라도 듣게 된다면 이제 아무리 편하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다시 질문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쁜 질문이 없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99%의 경우에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 질문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 분위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전체적인 조직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팀워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맥락에 대한 추가 질문 요거를 항상 많이 말을 하는 편인데요. 사람들이 의견이나 질문을 많이 내는 데 있어서 질문 편하게 하세요. 뭐 모를 수도 있어요라는 말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커뮤니케이션적인 꿀팁이기도 한데요. 의견을 냈을 때 바로 평가적인 답변, 단답형 답변을 하게 되면 빠르게 해결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서 뭔가 딥하게 배우는 일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바로 뭔가를 말하는 대신 어떤 걸 시도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맥락을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과 의견 제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개발자의 습관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제가 봤었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이 컨퍼런스 장을 나가면 좀 기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나 분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팀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개발팀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오늘 제가 딱 한마디를 한다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일에 있어서 특히나 개발팀이나 기술 조직에서는 공과 사를 논리적인 공과 감정적인 사를 구분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개발을 잘하는 것은 기술적인 일이지 감정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뇌를 단순한 그림인데요. 우리 뇌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하면서 똑똑해지면서 새로운 뇌로 변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십만 년 전에
단세포의 뇌, 동물의 뇌 위에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쌓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전에 오래된 뇌에서 나오는 본능들이 있고, 그 본능들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돼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깥에 있는 이성적인 뇌의 행동을 많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아주 오래 원시시대 전부터 주변과 잘 화합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굉장히 본능이 발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은 자동으로 방어 모드를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은 이제 이성적인 생각, 밥 안 먹고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는 거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타인과 어떤 이 조직,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거부하거나 판단한다는 느낌이 들면 시야가 좁아지고 이성이나 협업 능력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성적인 어떤 조건의 문제, 그리고 뭐 매니저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엔지니어 분들하고 개발 팀워크를 말을 하다 보면 주로 어떤 특정인의 기술적인 역량을 말하거나 근본적인 어떤 CS 지식이라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라거나 프로세스라던가 자동화, 이런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기술자들이니까 기술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기술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문과로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인 인간들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논문을 보다가, 이거 준비한다고 이제 논문을 보다가 또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어떤 소프트웨어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인데, 여기서 또 심리적 안정감을 높게 평가한 팀들의 요소를 또 분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석한 요소 중에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는 기술적인 안전망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걸 그 조직에 물어본 것도 분석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자동화 테스트나 에러 방지나 뭐 CI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높은 거랑 기술적 심리적 안정감에 상관관계 본 거죠. 근데 이런 게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개인을 탓하지 않는 문화나 혹은 매니저와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런 요소들보다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안전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좋은 팀워크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의식과 감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팀 스포츠라는 거를 아마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팀워크를 만들어내려면 이제 질문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감을 만들어내고, 그 안정감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저 깊은 뇌에서 올라오는 본능과 감정이다. 그래서 같이 그것들이 생각과 영향의 행동을 굉장히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인 이 없이는 팀이나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점을 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저는 이거를 단순히 말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과 아닌 분들의 팀워크의 기여도가 되게 다르다라는 거를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확히 뭐 팀워크를 올리기 위해서 뭐 말을 이렇게 한다, 우리는 슬랙에서 이런 것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생각의 관점,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인간이고 감정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팀워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아마추어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배워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해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리고 오늘 그냥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말은, 우리가 더 좋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주제에 관심이 생겨서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만 여기 담아뒀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